네, 안녕하십니까. 그 통합사회 방학 특강 겨울방학 선행반 지금 설명회. 어, 지금 이제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딕션도 또박또박하고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예비고일 통합사회 저는 김태현 선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선행반 개강은 이렇게 1월 3일 수요일 날 총 5회 정도 진행됩니다. 물론 이게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케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고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제 소개인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제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찍었는데 좀 사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통합사회는 말 그대로 사회 과목을 싹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윤리, 윤리 파트, 그리고 사회 문화 파트. 이 사회 문화 파트가 어떤 퍼센테이지로는 비중이 좀 제일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그리고 특히 세계 지리 기반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정치와 법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성격입니다. 물론 역사는 따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통합사회의 이 난이도와 그리고 선행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중요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아까 그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 수능 과목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과목의 맛배기 정도라 해서 너무 쉬워요. 교과서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수능 과목을 갖다가 담당하시던 그 전공별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소략하고 프린트나 PPT나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교과서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거에 대비하려면 경험 많은 그리고 많은 학교를 또 경험해본 그런 강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자면 내신 성적의 핵심은 단위수 경쟁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정해진 거는 4단위예요. 원래는. 자, 그렇다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랑 동일하죠. 근데 실제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재량껏 3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3단위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합사회는 굉장히 좀 전략 과목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국어, 영어, 뭐 과학 뭐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기초가 되게 중요하고 물론 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때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사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굉장히 쉽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부모님들한테 한번 어머니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쉬운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의 핵심은 단위수 경쟁인데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처럼 학원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만약에 학원에서 미리 공부하거나 그리고 부족한 어휘력이나 그리고 미리 교과서의 개념을 숙지한다면 남보다 문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단위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단이라고 버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원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좀 적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을 미리 받는다면 남보다 출발점에서 앞설 수 있다라고 확신드립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어떻게 방학 특강을 진행하냐에 달려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통합사회는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사회라는 과목을 중학교 사회로 인식을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봤다가 굉장히 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독서 많이 했나요? 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전혀. 예. 독서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때 책을 읽었던 게 전부인데 아이들 영어, 수학 이거 하느라고 책 못 봤을 거예요. 예. 책을 많이 본 아이들이 실제로 우위에 있긴 합니다. 통합사회. 왜냐하면 어휘력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보다 어휘력 표현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휘력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문장 해석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비문학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를 바탕으로 어휘력을 통해서 문장 해석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용력을 가지고 푸는 과목이 통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거는 바로 방학 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인근의 학교도 거의 통합사에는 수능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과목이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한 명이 담당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이 인근 학교에 예를 들면은 2명에서 3명, 네. 어떤 경우에 4명까지도 봤습니다. 예, 이게 2명에서 3명 보통은 선생님들이 전공별로 통합사에 A, B, C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내용이 교과서가 아니죠. 네. 수능 가르치던 그러니까 2, 3학년 수업하던 내용을 가지고 그 프린트와 그 PPT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 심화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것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그런 강사의 수업이 필요한 거죠.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인근의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도 많이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주력 학교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초반에는 거의 모든 학교의 통합사의 초창기에는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지를 학교별로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합사회는 전공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사의 경험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필고사에서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을지 몰라요. 아마 서답형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상위권 고등학교라든지 이 인근 학교는 서답형도 물론 있겠지만요. 서술형과 논술형이 좀 강화가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완벽한 문장으로 어떻게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암기해서 어떤 단어만 탁탁 쓰는 게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 여기서 변별력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결코 중학교 사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어이쿠 이렇게 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 그게 통합사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예, 이거죠. 예.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근데 통사, 뭐 한국사, 뭐 이런 과목은 이래요. 아니,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이 방학 때부터 선행학습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제가 그 수업을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진도 빼는 시험 대비 수업을 방학 때 한다. 보통 그런 수업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전혀 의미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짧은 수업을 한다. 아,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예. 막 진짜 뭐 하루 특강, 2회 특강. 아, 그거는요. 장사예요. 수업이 아닙니다. 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학 특강의 목표예요. 제 선임의 목표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진도만 나가는 수업은 절대 지양합니다. 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킬러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요. 어머니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경제 파트, 그쵸? 많이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수능 경제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휘문고도 해보고 다 뭐 경기고도 해보고 어려운 학교는 꽤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한계가 있어. 난이도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특히나 문해력만 조금 갖추게 되면은 수학 문제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쉬워해요. 예, 그거 뭐 보통 막 겁줘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킬러 문제 그리고 핵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일반적인 경제 파트를 진도 쭉 나가면 자본주의 뭐 역사부터 해가 쭉 나가는데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핵심 파트만 딱딱 골라가지고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트레이닝 시켜서 가져가게 할 겁니다. 남겨가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이고 두 번째로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회 정도의 수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저의 어떤 시그니처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독서량 부족, 이 부족한 어휘력이죠.
이 어휘력이 안 돼 있으면 수업할 때 어떤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거나 문장 해석력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어휘력을 방학 때 미리 교과서 중심의 용어를 학습하는 그런 선에서 어휘력을 일단은 긴급 해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킬러 단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 파트가 어렵다, 모든 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험 나오는 약 2개의 파트를 무조건 확실히 트레이닝을 해서 무조건 남겨가게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업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어려운 킬러 파트가 어디냐면요, 1학기 분야 파트에서 보통 나오는데, 그 1학기 진도 중에 이제 정치와 법 파트 있죠. 인권 보장과 헌법이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 파트가. 실제로 이과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경제는 훈련시키면 답이 명확하니까 그래도 다 맞춰요, 결국은. 근데 정치와 법 파트는 암기 플러스 그리고 가끔씩 헌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자료, 바로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연습을 또 시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 그 철학가나 사상가 파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어떤 자료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사상가인지 맞출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잡아가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서 꼭 나중에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학교 수업이 쉬워지고 그리고 첫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지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해요. 이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달라요. 고등학교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그러죠. 예, 누가 더 오랫동안 앉아 있는가, 누가 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벼락치기라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직전 보강이 있겠죠, 시험 때. 근데 벼락치기도 하려면 꾸준히 뭔가가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야 벼락치기가 가능한 거지.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중학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학습 습관은 결코 3월달 돼서 잡히지 않습니다. 방학 때 미리 방학의 그 2달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습관화시켜서 그리고 루틴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거에 이제 제가 집중을 해서 강의를 준비할 거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케어입니다. 이건데 10분 통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어, 제가 직접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수업 가지고 아이들이 개념을 다 유지한 상태로 다음 주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시킬까라는 거죠. 예.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숙제만 내주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숙제 언제 하겠습니까? 보통 수업을 딱 했어요. 그럼 그 숙제는 다음 주에 수업오기 전날에 하거든요. 오늘 그 아침에 하거나 그럼 이미 개념을 까먹은 상태에서 숙제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하루에 많이는 아닙니다. 국영수에 투자할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하루에 단 10분 정도씩 제가 이제 복습을 시켜줄 거고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하루 10분, 보통은 하루 10분 이제 심화 기출 및 그리고 제가 해설 영상을 제공하는데, 기출 문제는 인근 학교에 좀 난이도가 높은 학교 있죠. 거기에 기출 문제들을 제가 매일 하루에 2문제씩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뭘 배우는 거냐 하면은 아이들이 자꾸만 문제를 풀 때 문제부터 안 읽고 자료부터 보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다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접근 방식을 배워가다 보면은 응용력이 향상되겠죠. 하루에 2문제면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 다음 주에 오기까지 개념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확실히 이거를 갖다가 꾸준히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유의미한 성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매일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아이들과 뭐 시덥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과제를 저한테 이걸 해서 제 해설 영상 보고 따라서 공부하고 필기도 해본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찍어서 보내는 건데, 그때 아이들이 직접 공부한 어떤 필기라든지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들이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은 어떤 게 부족한지 알아요.
그걸 통해서 매번 제가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사회가 단 5회 수업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뭐 1학기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목표니까 5회 정도긴 한데 이게 중요해요. 종강 후에도 효율적인 홈케어가 10분 통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는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이 될 겁니다. 총 5회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강 후에도 계속되는 10분 통사로 인한 효율적 홈케어입니다. 그 실제로 제 강의는 5회지만 아이들이 그 개념을 안 잊어버릴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복습을 시켜주는 것은 2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10분 통사라는 건데 요게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 영상 나오죠. 일주일에 하나씩 총 5회분이 제공이 됩니다. 하루에 2문제씩 풀 수 있는데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혼자 풀려면 꽤 걸려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문제부터 읽으라고 해서 문제에 제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 그리고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틀린 부분을 맞게 고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확한 습관을 가지게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맨날 설명할 때마다 멋있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할 수 없다. 이게 뭐 저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애정, 밀착도 이게 달라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기출문제거든요. 다 이걸 통한 누적 복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핵심적인 킬러 문항과 개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직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정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루에 2문제씩이니까 금방 풀겠죠. 근데 제대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냥 답만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선택지 하나하나의 OX 그리고 틀린 부분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카톡을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해서 심화 해설 영상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채점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지에서 답은 맞췄는데 선택지에서 애매했던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랄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해가지고 그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을 제 개인톡으로 제출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뭐 공부 방법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제 잘했다 이런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10분 통사고요. 이걸 통해서 방학 때보다 효율적인 그 통합사의 개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 여기까지고요. 예, 인사드려야죠. 감사드립니다. 잘못됐네요. 원래 멋있게 끝내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요. 예.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